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네, 3프로 쇼츠 잠깐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채널이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3프로 쇼츠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3프로 TV의 그 채널에 보시면 또 바로 가실 수 있게 연동을 해뒀습니다. 지금 쇼츠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도 있고요. 엄청 유익한 내용을 짧게 1분 미만으로 편집해서 둔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무료하고 심심하실 때 혹은 시간이 없는데 뭔가 내용은 확인해야 할 때 3프로 쇼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간 소식 확인해 봐야겠죠. 방금 전까지도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 되면 너무 바쁘죠. 바쁘시죠.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또 네. 썸머 끝나면 더 바쁘죠. 그렇죠. 너무 빠듯해지니까요. 네. 저도 걱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까지 지수가 계속 올라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다들 채팅창에 말씀하시는 게 네. 시간에 주가의 재미없죠. 움직임에 네, 그 다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해하세요. 뭐 우울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길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빅테크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는 시작됐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넷플릭스 나왔지만 넷플릭스는 워낙 성향이 약간 달랐죠.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가장 많이 떨어진 빅테크 주식의 하나였고요. 네. 이미 두 번의 실적이 아주 실망스럽고 이번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고요. 네. 그런 11월부터 시작하지만 미리 얘기가 나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넷플릭스 좋다고 해서 빅테크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빅테크의 기업이 실적이 2개가 발표됐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안 좋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는 시간에 빠지는데 그게 얼마나 빠질지 다시 회복될지는 모릅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 나스닥 그런 거 오늘 3일째 반등했고 다우지수는 4일째 반등했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때 부분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졌고요. 달러가 좀 하락했습니다. 달러가 요 오른쪽인데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 물론 아직 멀었죠. 저희가 원하는 거 이 이하로 가야 되는 거 원하고 있단 말이죠. 다들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다시피 이렇게 내려가면 또 뭐 언젠가 내년이나 후년이건 갑자기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건 뭐 그 세상의 일을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을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면 이제 댓글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댓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랑 얘기랑 상관없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내 주식과 관련된 뭐 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통 거기가 시끄러우니까요. 다만 어저께 저희가 메인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도은행께서도 경제 지표가 좋은 게 도대체 이게 나쁜 게 좋다 얘기했는데 딱 오늘도 그런 겁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두 개 약간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하튼 소비자 신뢰 지수가 9월에 107.8에서요. 10월에 102.5로 훅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겁니다. 소비자의 신뢰 지수가 떨어졌다는데 좋을 일은 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게 해석하는 거죠. 뭔가 연준의 그동안의 아주 강한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이 뭔가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을 하는 거죠.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주 가장 큰 거 좀 보면 너희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비즈니스 여건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로 아주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지난달에는 좋다는 사람이 20.7이었는데요. 이번에 17.5로 줄어들었고요. 나쁘다는 사람이 20.9에서 24.0으로 늘어났어요. 고용 요건이 항상 타이트하다는 거였잖아요. 고용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고용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금도 막 올려줘야 된다. 그런 거니까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죠. 그렇지만 절반에서 조금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약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저걸 이제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죠. 이해는 안 됩니다. 이걸 좋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로 보면 진짜 부러울 뿐이죠. 고용 요건 일자리가 많다는 사람이 45%나 된다는 건 여전히 우리로서 보면 꿈만 같은 일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대 현재 수준이 있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개 다 모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해서는 코카콜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지난주에도 펩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실적실은 첫 번째 그렇죠. 테이프를 했는데 기억하실 거가 내년에도 좋다 그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마진이 올라갔어요. 마진율이 1%포인트가 더 높게 나와갖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카콜라 실적 좋게 나왔고요. 가이던스 올렸고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표적인 거 오늘 이게 나왔고요. 장 마감 후에는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만 치폴레 오는 시간에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CEMG입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매출이 늘어났다 얘기했어요. 그게 치폴레입니다. 치폴레.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이죠. 먹고 지금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락하네요. 떨어졌어요? 1.2% 하락입니다. 올라다 떨어지네요. 하여튼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셔야 되겠고요. GM은 이제 기대 이상의 이익이 나왔어요. 네. 매출이 약간 부족했지만 회사에서는 아주 자신감 그리고 역시 비싼 것들이 SUV가 잘 팔린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했고요. 다만 EV의 전기 자동차는 내년에 약간 그 공급자 이슈가 있어 그래갖고 약간 약간 내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큰 문제는 없고 회사에서 아주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3.6% 올라갔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에서 주가가 2~3%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더 빠졌어요. 지금 6% 그래요? 하락합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5시 반 이후에 그들이 뭘 하냐면 저걸 합니다. 지금 지금 다시 4% 줄었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늘의 매출이 11%가 늘어났거든요. 11%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거고요. 기대보다 내 좋게 나왔고요. 마진은 약간 부족하게 나서 지난달 작년보다 1%가 좀 줄어들었고요. 오퍼레이팅 영업 마진율도 약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 마진도 약간 줄어들었고요. 주당 이익은 조금 늘어났는데 핵심은 이번에 알파벳도 마찬가지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약간 부족하게 나온 것이 오늘 이슈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분야별로 나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핵심은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하면서 흥미로운 거가 한 2분 지난달에도 그랬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매출 있죠. 분야별 매출을 달러 매출, 그러니까 환율이 반영된 매출과 그냥 컨스턴트 커런시라고 그래갖고요. 그냥 환율이 고정된 환율이 고정되기 전에 그런 컨스턴트 커런시란 말을 씁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 5%포인트가 더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11%지만 지금 콘스턴트 커런시를 보면 16, 17%가 매출이 늘어났는데 그게 부족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확하게 지금 환율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밤에 장우석 부사장이 글로벌 라이브 시간과 저희가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율 효과가 상당히 크게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모든 것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지금요. 주당 이익, 매출, 유튜브 광고, 구글 클라우드 모두 부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6%, 시작부터 6%는 지금 뭐 6, 7%그 정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이제 그 정도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또 하나 발표된 것이 비자입니다. 비자는 주당 이익이 1.93달러가 나왔고요. 전망 1.87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매출이 77.9와 전망 75.5억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뭐 1, 2%, 1% 초반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완전 달라졌네요. 완전 달라진 거죠. 이제 시간의 상황인데요. 시간의 상황인데 이보다 조금 더 움직임이 있겠는데요. 앞서 시작할 때 오늘 장 마감은 초록색을 다였죠. 맞아요. 초록색이 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S&P 500에 지금 시간의 상황인데 한 15분 전은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빨간 것들이 큰 것들이 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죠. 색깔이 탁한 거 있죠. 탁한 것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구글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메타 이런 게 좀 또 떨어지고 있네요. 메타가 엄청 올랐었어요. 네, 메타가 오늘 6% 정도 올랐었죠. 맞아요, 한 6%. 근데 왜냐하면 지금 메타에는 구글은 다른 비즈니스가 있긴 있죠. 다 여러 가지 있지만 메타는 오롯이 광고 매출을 거의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애드가 지금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메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더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요. 테슬라 이제 어제 아침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어제 밤에 이제 자세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주가는 올랐습니다. 주가는 올라갔는데 모건 스탠레의 아담 조나스가 지금 가장 좋게 보는 사람 중에 애널리스트 중에서 하나고요. 이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2019년에
2020년에 반성문을 쓴 사람이죠. 그동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의견을 바꿨는데 한 여전히 스트롱 강력 매수 의견을 갖고 있지만 한 4주 전쯤에 한번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엊그저께 뭐 자동차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중국에서 저게 내리면서 지금 약간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이지만 목표 주가를 3, 4주 만에 다시 한번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350에서 330으로 내렸고요. 주가는 5.6%가 올라갔죠. 어저께 때리고 올라갔고 이런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이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가격 내리는 그 중국에서 내린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점차 경쟁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 내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 가격 기준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있는 게 모델 Y의 롱레인지 버전이잖아요. 9.4% 내렸으니까 꽤 많이 내렸죠.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일론 머스크가 환율 때문에 많이 올랐고 이런 것 때문에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내린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동안 많이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조금 안정되면 우리나라도 내리겠죠. 내릴까요? 내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내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따라서 올라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 환율 때문에 한 것은 분명히 내리겠죠. 다만 첫 번째 타자를 지금 중국에서 했는데 중국에서 내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내리겠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이제 애플 TV 플러스랑 애플 뮤직 서비스 가격이 어제 인상했고요. 지금 애플이 좀 차근차근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일 모레 결국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죠. 다만 앞서 다른 것들은 광고라든가 온라인 이런 쪽이 많다 그러면 이쪽은 애플은 당연히 가장 큰 거는 역시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에서 애플 아이폰 14 플러스 프로가 진짜 얼마나 팔렸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안 팔리는지 그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메타입니다. 매날 6.1% 올라갔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매수에서 중립을 내렸고요. 목표 주가 196에서 150으로 내렸고요. 참고로 실적 시즌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0에서 274억 달러로 내려가 있고요. 주당 이익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1.90 달러.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를 맞추고 앞으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면 좋겠으나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죠. 그래서 내일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저커버그가 했던 최근에 여러 가지 말 중에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시는 거가 15% 인력 감축인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보면 15%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0%다. 최소 20%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커버그 했던 말 중에 최근에 주시장에 딱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저커버그 했던 말 중에 우리 좀 의미 있게 생각할 것은 내년도 말이 되면 지금보다 회사가 상당히 작아질 거다 얘기했습니다. 작아질 거는 얘기가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회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좀 가볍게 탄력적으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사람을 많이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방만한 경영을 없앤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로 좀 해석했는데요. 그분 표현 그대로 보면 내년 말이 되면 지금보다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일 메타 플랫폼의 실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존도 어찌됐건 광고 매출이 상당히 조금씩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메타는 이번에 지금 가장 머리 아픈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래닛 피트니스. 제가 운동을 잘 안 해가지고. 플래닛 피트니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계신 분은 대부분이 아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오늘 책을 준비 안 했는데 미국 주식이 답이다. 요번에 책을 넣었던 거죠. 소개를 했던 주식인데 우리나라의 그 소위 그 헬스클럽들이라고 하잖아요. 동네 있는 헬스클럽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체인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소규모로 하는 개인들이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동네에서. 네, 물론 알게 모르게 체인도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그게 보면 다니면서 이제 머리 아파하시는 분도 꽤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은 냈지만 매일 안 가게 되고 가게 되면 이제 또 PT를
하게 되는 뭐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격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플래닛 피트니스입니다. 아주 싸게 했고요. 싸게 했고 쉽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피자데이나 베이글데이 그런 것도 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또 멤버십을 해갖고 보통 거보다 한 $10짜리라면 $20를 올려갖고 전부 다 모든 미국의 어디라도 피트니스 클럽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관심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책에 이번에 넣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제2의 크록스를 생각하고 넣었던 겁니다, 솔직히. 크록스가 이제 큰 기업은 아니었는데 제가 2020년 만에 넣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찾으려다 하다가 뭘까 하다가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를 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찾아봤죠. 그래서 요즘 좋아지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그 플래닛 피트니스의 멤버십 회원들도 지금 팬데믹 이후로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그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체육 운동 설비가 가장 많이 되고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뭐 개인들 중에 성인 중에서 운동하러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북유럽입니다. 북유럽. 내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여전히 한 60%밖에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플래닛 피트니스를 제가 이거를 넣은 거보다도 하나 더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았던 것이 있었죠. 뭐죠? 그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봐야 될 텐데 바로 이겁니다. 어그. 어그 있잖아요, 어그요. 저 은색 어그 너무 예쁜데요? 어그 제가 어저께 나와요? 이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화면을 준비하면서 말씀 네. 안 드렸던 건데 대단한 게 아니라 어그 있죠, 어그요. 어그 여돈의 거 되게도 있죠.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사실 네. 많이 신었고 최근에 어그에서 막 슬리퍼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 또 샀어요. 집에서 있는 슬리퍼도 있고 막 네. 있어요, 어그가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어그가 상장돼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어그란 거는 심볼은 DECK입니다. DE? 데커 아웃도어라는 곳이 있어요. 데커스 아웃도어. DECK. DECK라는 게 있습니다.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그가 이제 절대적이었죠. 네. 그렇지만 어그의 절대적인 지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요즘 뜨고 있는 건 호카 때문에 뜨는 겁니다. 호카. 호카요? 호카란 거가 우리나라에서도 운동하시는 분은 좀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호카란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정식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호카를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 게 검색하면 해외 직구가 들어가는데요. 해외에서 좀 러닝하신 분은 다 알아 이거를. 신발이 유명한가요? 신발로 하고 해갖고 옷도 하고 다 그랬죠. 근데 저는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 몰랐죠. 근데 호카가 이게 보면 전체에서 데커의 매출에서 아직은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년 후에 되면 어그를 이깁니다. 2년 후에 되면 어그 매출보다 이 호카 매출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검색해 보면 저는 안 신었지만 제가 신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뛰고 러닝하는 사람들이 이걸 신고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개보다 가볍고 뭐 깃털보다 가렵다면서 진짜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산악용도 나오고 그 트레일에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숲이나 이런 데서 뛰는 분들 나오고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초 대비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올라간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이런 걸 관심 있는 분들은 늘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주식을 찾아보시라. 제가 만약 이거를 사실 이거 일주일 전에 찾았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뭐 지인 통해서 얘기를 듣다가 찾아봤는데 신발을 뭐 저는 이제 나이키나 신냐고 물어봤더니 호카를 신는다고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그 요번에 책을 쓰는데 제가 6월 중순에 정했거든요, 종목을. 그때 제가 이걸 알았으면 이걸 넣겠죠. 근데 뭐 지금 또 사갖고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식을 너무 좀 차트나 너무 이렇게 종목에서 뭐 누구한테 들을 게 아니라 항상 일상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것이다, 주식이. 그런 관점에서 비자가 됐건 애플이 됐건 뭐 당연한 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 또 어그 저거 데커 보여주셔가지고 저 실버 부츠 네, 그게 뭐 우리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직구할 수 있네요.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화면들입니다, 예쁘네요. 전부 다요. 자,
저 보니까 아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호카는 세일하는 무서운 브랜드다. 호카보다 어쩌다 등산하는 좋다 얘기하면 등등 나오는데 저는 이제 모릅니다. 호카를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네.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가격대가. 저 찾아봤죠, 저도. 그러니까 300불, 400불 네, 막 합니다, 맞아요. 지금 운동화가요. 근데 뭐 선수용이라는 얘기도 끌어오는데 제가 주식으로 제가 여러분들 뭐 사시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주식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식을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은 찾아보시면 괜찮겠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 어떻게 키우면서 방송할 때 말했더니 본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장돼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런 거가 알고 보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 다 있잖아요. 선호도가 있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달러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에 이미 이제 이번 주 3분의 1까지 되면 그 절반이 되는데요. 3분기요. S&P 500 기업 중에 해외 매출이 절반 이상 기업은 평균 매출이 0.7% 이번에 평균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500개의 기업은 평균은 3.2% 매출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역시 달러 영향이 컸다는 얘기 되겠고요. 오늘 코카콜라만 보더라도요. 연간 매출에서 5에서 6% 감소 요인이 있었고 주당 이익은 7에서 8% 감소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펩시나 코카콜라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흔히 얘기해서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격 결정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UPS나 3M도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UPS도 920만 달러의 매출 감소 요인이 있다. 오늘 발표했어요. 오늘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다 얘기를 정확히 할 겁니다. 지금 이미 분야별로 나왔는데요. 마진율이 줄어들었고요. 3M도 매출이 4.5%. 주당이익이 50% 악화되는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달러 이런 강세 자체가 시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고 애플이 됐고 다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지금 자체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역시 가장 큰 화두가 역시 바로 달러다. 그러니까 달러가 꺾기 전까지 시장이 역설적으로 보면 저는 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 여전히 좀 여유를 갖고 뭐 지금 반등에 해갖고 뭐 올라간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미야 기다려죠.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장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 오늘 면밀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월계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